안녕하세요. 토끼 왕자입니다. 오늘 또 10개의 경제 기사를 모아서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2주 만에 비트코인을 최저치 내리게 한 원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국 은행 중에 암호화폐 쪽으로 결제 서비스 제공하던 실버게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행의 뱅크런 이슈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은행의 주요 고객사가 FTX였는데 FTX가 파산했으니까 타격이 있었을 거고 그게 이렇게 몇 달이 지났어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고금리 정책에다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까지 겹쳐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상화폐가 계속 살아남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비트코인 반강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나라도 더 악재가 터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악재가 터져서 가격이 빠지는 게 투자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겠죠. 두 번째 기사는 서울 아파트 하락이 반년 만에 제일 적은 낙폭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어제도 친한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확실히 급매물은 현재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오늘도 이사를 오고 있고 일단 급매물 소진으로 인해서 거래는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상태로 가격이 다시 오를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제가 지금 무주택자라면 저는 노려진 지역의 급매물을 지금 매수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저희 투자 경험상 바닥 매수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무릎쯤에서 사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기사는 식자재 마트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기사입니다. 저 역시도 식자재 마트에 자주 가는데 가격이 일단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마트에 없는 물건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자재를 한번 가보라고 가져온 기사는 아니고요.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식자재 마트 사기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가끔 지역마다 돈은 많은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식자재 마트 들어서고 사람들 엄청 몰리고 그 업체에서 이 고구를 찾아와서 꼬시는 거죠. 우리가 급하게 다른 곳에 출점하게 돼서 이 점포를 급하게 팔게 됐다. 네가 살래?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겁니다. 호구를 몇 달간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걸 봤으니까 좋다고 사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완전 적자투성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쌌기 때문인데 마진 무시하고 덤핑 판매를 했던 거고 업체들에게 줄 대금도 외상으로 싹 다 밀어뒀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마트를 팔아넘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식 차원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거는 저도 겪어본 일인데 제가 실거주 한 채 사려고 주변에 권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구이동 쪽에 전세 산 적이 있는데 집을 사서 나가는데 3개월의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더 있어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전세 대출을 한 달 연장하기 위해서 은행을 몇 번이나 갔다 왔다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는데 그런데 이사를 하는 날 안면 보수하고 네가 무슨 편의를 봐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를 호구로 본 건지 저보고 보증금도 주지 않아 놓고 도어락 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미리 알려주냐 했더니 자기를 왜 못 믿냐고 이렇게 따져 들었습니다. 구이동 쪽이면 학생들도 많으니까 저도 학생인 줄 알고 이 집주인이 저를 호구로 봤던 건데 저는 당연히 정색으로 퇴근해줬죠. 당연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절대로 퇴근하거나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를 겪었던 것은 벌써 5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9% 상승을 해서 시총이 21조 넘어갔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 종목 매매를 했었다가 계속해서 오르길래 더 이상 힘들다 생각해서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매도를 하고 나서도 빌빌거리는 주가를 보고 역시나 내 판단이 맞았어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뒤로 한참 올라서 배가 아픈 종목입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올해 투자 경험상 아무리 배가 아파도 폭등한 종목 타는 것보다 안 타는 게 답이었던 경우가 더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이 정도로 상승을 해줘야 시총이 21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시총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어떤 주식책은 몇 배대 종목으로 LG전자 추천을 했었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시총에 대한 개념이 있었더라면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했었겠죠. 공모주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모주 투자 열풍이 다시 불어올 것 같다고. 다만 오아시스나 마켓컬리 같은 건 너무 고평가라고 그래서 무리라고 했었죠. 실제로 자산 규모가 컸던 종목들은 다 상장이 밀렸지만 자산 규모 크지 않은 종목들은 몸값을 낮춰서 상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모두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상반기 중으로 자산을 세팅하기 위해서 공모주 투자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지라고 했었었죠. 만약 그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었더라면 용돈벌이는 하고 남았을 겁니다. 제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은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작년 초에 공모주 열풍이 불었다가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재미가 없어졌고 올해 다시 공모주가 인기를 끌면서 고수익비가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해 초에 투자한 사람들은 재미를 봤을 겁니다. 제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이오. 바이오는 절대로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통 쪽. 유통 쪽은 제가 근무를 해봤으니까 얼마나 비전이 없는지 잘 알고 있어서 절대 유통 쪽에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쿠팡 사상 최대 실적에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건데 흑자를 냈다고 기사가 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업종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조선업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모두 조선업으로만 포트폴리오를 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쪽은 경쟁도 심하고 사이클도 심하게 타더라고요. 경기가 좋아서 수주가 많다가도 한번 불경기가 오면 몇 년씩 불경기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집을 매매를 해본 사람들은 집값이 몇 프로까지 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시중은행은 40% 정도 나온다면 저축은행 갈수록 대출이 더 높은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본이 적은 사람들 중에는 저축은행 몰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축은행은 수요가 몰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출되는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높다고 했었죠. 시중은행이 집값의 40%만 대출을 해준다면 집값 하락기에 집값이 30% 정도 하락한다고 해도 은행은 문제없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축은행은 시중에 80%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집값이 20% 내려가 버리게 되면 대출금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 몰랐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5% 밑으로 내려갔다는 기사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물가가 내려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할지는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유연한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한테 악재인 기사입니다. 저는 나이스 평가 정보를 좋게 봐서 돈을 좀 넣어놨는데 작년에 계속 빠져버렸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수준이 이미 지나버렸고 그래도 장래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었던 종목인데 통신사들 연합해서 비금융 신용정보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러면 경쟁사가 늘어나니까 제가 샀던 그런 신용정보사에는 안 좋은 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신용정보사 쪽으로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를 봤으니까 투자를 조금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NFT 쪽을 봤었는데 시장 흐름이 그새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제 기사 쪽도 마찬가지죠. 잠시만 손을 놔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쭉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기사를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5분 정도만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